네, 반갑습니다. 114기 전진표입니다. 예. 시작 전에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독서지향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일 쉬운 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요. 책의 장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책은 읽기는 쉬운데 마케팅이란 장르가 워낙 어려워서 준비하는데 좀 애먹었었고요. 만약에 독서지향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생각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 책의 장르와 난이도를 생각하셔서 나중에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것을 최대한 잘 설명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면 선물이 있거든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마케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김사랑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또. 여기요. 아니요. 마케팅을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면 전부 다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기업 실무 마케팅 프로세서, 그리고 마케팅의 이해란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총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MZ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MZ세대한테 잘 통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브랜딩 레시피,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10가지가 나와요. 총 3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MZ세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MZ세대는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2018년도 11월 트렌드 MZ 2019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였는데, 미국에서도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16세부터 39세까지를 MZ세대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왜 언론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MZ세대에게 집중하느냐? 첫째는 소득과 소비가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인생 그래프 중에서. 두 번째는 기존과 다른 소비 습관을 보입니다. 그래서 취향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MZ세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MZ세대의 특징은 결정적인 게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과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중개 현장에서 MZ세대 또는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고객들을 보셨을 텐데, 원하는 정보만 획득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고객들의 대부분 MZ세대입니다. 이런 고객을 보면 다들 서운하셨죠? 저도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약간은 이해하게 됐어요. MZ세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카카오톡, 카페 이런 이 관계가 너무 많았죠. 온라인상으로 계속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의 피로를 느끼는 세대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끊는 것, 즉 차단시키죠. 차단시키는 것을 반복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차단시킵니다. 하지만 MZ세대도 인간관계는 맺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도움되는 사람 또는 경험을 찾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무시간성 세대입니다. 무시간성 세대는 MZ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데, 그 정보는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보를 찾는데 너무 익숙해서 가장 똑똑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한 검색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 자기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소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감을 가진 세대인데, 부모 세대의 경제 위기와 그리고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비교해 왔기 때문에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 일상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 좀 먹고 갈게요. 그냥 이건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요. MZ세대가 열광하는 10가지 도구,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체험, 팬덤, 레트로, 이미지, 댓글과 후기, 환경, 사회 문제, 짧은 콘텐츠, 가치 있는 정보, 소통, 실용주의 10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성공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인사이트 발굴. 고객을 통찰력 있게 바라봐서
점유율을 늘려간 단계 마켓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중고나라는 중고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였어요. 하지만 당근 마켓은 GPS 인증을 무조건 회원들한테 시켰고 지역 내에서 거래를 만든 다음에 실용주를 앞세워서 점유율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 결정, 콜라보에 대한 얘기죠. 콜라보는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합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콜라보라고 합니다. 콜라보에는 반드시 반전 매력이 필요해요. 책에서는 예시가 퓨마와 펩시가 있었는데 신발과 음료수라는 전혀 상반된 것을 같이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다니엘 웰링턴이라는 시계 브랜드예요. 나노 인플루엔서를 이용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고 광고가 아닌 소통으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고객을 붙잡는 팬덤에서는 마켓컬리가 나오는데 마켓컬리는 가격 정보가 아니라 정직하고 정제된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사실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큰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또한 마케팅이 효과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공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선물 나갑니다. 작년 루이비통 매장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레고가 보이고요. 루이비통 핸드백이 보이죠? 여기서 마케팅 10가지 요소 중에서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세요. 손! 카톡으로. 아니 그냥 할게. 저기 빨리 하고 싶어요. 손! 10가지 도구 중에 없어요? 레트로 정답. 또 있어요 또. 이미지. 정답. 감사합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레고로 체험할 수 있어요. 틀렸는데? 아니에요. 발표. 팬덤. 말씀드릴게요. 레트로. 저한테는 레고가 향수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니까 이미지죠. 다음에 콜라보 얘기했는데 아까 반전 매력 얘기했습니다. 루이비통은 고급진 이미지죠. 레고는 친숙합니다. 그래서 고급스럽지만 친숙한 이미지를 내세운 게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찾는 것도 크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딩 레시피인데 결론적으로 레시피란 얘기가 메시지를 만드는 법이에요. 브랜드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마케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배되는 시장의 가치와 감성이 달라졌습니다. 탑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을 유혹해야 합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언급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시나 과장은 필요 없고 콜라보 반전 매력 아까 말씀드렸죠. MZ세대 방식으로 소통하자고 얘기했고 고객을 바라보는 시점을 달리 하자라고 했습니다.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습관 성형.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녹여가야 된다. 이거 자기 개발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스타벅스는 결론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면 커피 마셔야 된다 이런 거고 보맥 같은 경우는 선물하려면 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마케팅을 하시려면 무조건 실험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지체 말고 실행하셔야 되고 마케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마케팅을 실행한 이후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마케팅은 스토리가 잘 통하고 환경과 사회 문제도 그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이전 직장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말에 공신력이 있으려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IT 영업 또는 프로그램 개발 쪽의 일을 했었고 제가 일하던 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영업 방법은 솔루션 영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준다는 뜻이고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기업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요. 기존의 프로세스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무와 업무 개선을 실제로 통한 다음에 개선된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제할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시죠. 근데 소유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프로세서를 그대로 진행시키게 만드는 거죠.
저는 마케팅 쪽에 그 프로그램들을 제안했고 컨설팅과 업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죠. 쿠폰 이벤트 멤버를 가입하면서 고객에 대한 마케팅도 하고요.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품 마케팅도 합니다. 또한 소통과 참여에 대한 마케팅도 하는데 2009년도에 나이키에서 전 세계에서 같은 날 같이 뛰었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소통과 참여의 마케팅이었죠. 그럼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업에서는 툴을 씁니다. CRM이라고 해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냥 고객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CRM 조직은 자꾸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데 CRM 전담 1인, 그리고 고객 관리, 고객 분석 1인, 캠페인 관리 1인 등 아주 작게 얘기해요. 이거 저희가 다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고객이 이렇게 CRM을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인지, 탐색, 체험, 구매, 사후 관리 순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게요. 제가 백화점에 갔어요. 옷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인지했죠.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탐색했고 옷을 입어봤어요. 체험했죠. 그 다음에 그 매장에서 샀어요. 구매까지 이루어졌고 문제가 생긴다면 AS도 그 매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전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에서 알기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제품을 인지를 SNS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체험은 매장 가서 하고요. 구매는 인터넷으로 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CRM이 중요해졌습니다. 되게 어렵죠? 이만큼 기업 시스템 구조에서 CRM이 크게 차지했고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광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채널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기업에서 중요한 건 CRM 시스템입니다. 그럼 CRM 시스템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네, 첫 번째는 고객 관리입니다. 비회원 고객을 회원 고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효 고객으로 만들고 충성 고객, 우수 고객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마케팅을 하는데 캠페인, 행사, 이벤트 이게 기업에서 보내는 메시지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획, 실행, 성과 분석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하고 고객을 타겟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재구매를 유도하고 이탈자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마케팅을 실제로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듭니다.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에 어떤 광고를 할 건지 채널을 선택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나 한꺼번에 다 같이 진행돼야 돼요. 뭐 다른 거 할 수 없고. 오포라고 하는 건 고객을 끌어당기는 장치입니다. 할인, 포인트, 현물 제공, 사은품 여러 가지가 있고 오포를 할 때는 반드시 오포 제공 조건을 줘요. 10% 할인 쿠폰을 일주일 동안만 쓴다. 아니면 선착순 100명한테만 준다. 그런 게 돼야 고객이 실제로 이익을 얻는구나 생각합니다. 오퍼의 제공이 없으면 이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콘텐츠와 오퍼가 서로 결합해서 캠페인을 만들죠. 이 캠페인은 정확하게 고객을 타겟팅합니다. 어떤 고객을 할지.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하고요. 성과 분석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블로그에 대한 채널 반응을 보고요. 또한 오퍼 반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DM을 1000장을 보냈어요. 1000장 중에 고객의 응답률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럼 응답률이 2%인 거죠. 이 성과 분석을 반드시 저장해야 되는 이유는 향후 마케팅으로 활용할 때 좀 더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예요. 정리하자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타겟팅하고 실행하고 성과 분석이라는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럼 부동산의 마케팅 접목하자면 저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진 프로세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또한 문서화를 통해서 빠진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에 대한 안내 시간도 단축될 거고요. 또 고객 데이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마케팅 활동은 반드시 기획과 성과 분석을 해야 되고 마케팅은 채널보다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블로그, 유튜브를 내가 문주역반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게요. 1층인데 30평이에요. 초보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적어도 장사는 5, 6년 했을 거야. 매출은 2천에서 3천? 아니 더 이상 매출이 정체됐으니까 새로운 매장을 찾을 거야. 그런 식의 고객을 생각한 다음에 타겟팅하는 거죠.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엑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프로세서는 중간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오비 마스터 과정 다들 들으셨죠? 고객 관리는 DB 수업을 통해서 들었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중개업에 대한 프로세서를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과 틀리지 않고요. 충분히 하신다면 적응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마케팅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거 되게 어렵죠.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뜻, 마케팅은 그냥 선전이나 판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비자한테 그 자신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마케팅입니다. 이를테면 매물 접수를 받았는데 원활하게 잘 받아서 향후에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마케팅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마케팅인 거고요. 저희는 프로세서 이코노미라는 마케팅 책을 봤는데 그때 필립 코트러의 마케팅 이론을 봤었죠. 예, 마켓 4.0 시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셜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마케팅은요, 효과가 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품 중심 마케팅을 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죠. 근데 경쟁사도 제품 중심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다른 고객들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고 다음에 인간 중심, 경험 중심으로 마케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품 중심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죠. 예, 제품 중심 마케팅을 한다는 것, 중개업에서는 물건 중심을 한다는 거겠죠. 매물을 확보하고 매수인, 임차인을 매칭시키고 물건과 서비스를 강조하고 시세 정보를 반영하고 광고 관리를 하는 것, 이게 물건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고객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늘려가면 되는데 실제로 물건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저희 프로세서 이코노미에서는 과정을 고객한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구자동 대표님은 시세 정보, 즉 물건 중심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계시죠. 고객 중심으로 하면서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안 하고 있더라도 고객들이 실제로 세컨드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실예를 드릴게요. 물 좀 먹고 할게요. 실제로 제가 부천 옥길 사랑부동산에서 일할 때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님은 한 달에 문자 메시지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예, 멀티 메시지하고 문자 메시지만으로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부출성 다수한테 전체에다 보냈냐? 고객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몇몇 사람들만 아주 깊은 관계를 이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약을 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 부동산을 홍보해 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단톡방,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 저희가 할 필요 없잖아요. 중개 물건에 따라서는 전혀 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고객 구매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신다면 반드시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케팅 예시를 볼게요. 시간이 촉박할 줄 알고 되게 빨리 했거든요. 나이키의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껴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사회적 참여를 얘기합니다. 필립 코틀러의 4.0 단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하는 걸 보면 어떤 시리즈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리즈물로 어떤 거 나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으면 시리즈물, 아니면 중개의 부분에 시리즈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을 실제로 실행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마케팅 책을 읽었고 저희는 본계적 책을 읽고 있죠.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홈페이지에서는 내용은 짧고 흥미롭고 고객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 매물구함 이렇게 다들 작성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단지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내 집 빼주는 부동산. 성공의 이미지를 담고 있고요. 고객을 중심으로 했고 내용은 흥미롭고 짧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배너 광고를 작성했는데 비슷한 컨셉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력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마케팅 부분을 많이 전달 못한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MZ세대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고 인간관계, 무시간성,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요소 10가지, 브랜드 메시지 전달 10가지를 말씀드렸고 기업 실무 마케팅 프로세서에서는 프로세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부분과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문서화를 해서 빠진 것이 없도록 진행해야 되며, 고객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야 되고 고객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케팅의 이해 부분에서는 제품 중심 마케팅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PR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 힐스부동산에 4월 15일 날 오픈 예정이고요. 네오비 마스터 과정과 계약 실무 과정을 들었고, 독서 지향을 통해서 책을 통한 지식화 연구로 새롭게 도전합니다. 응원해주세요!